나라를 버린 채용이의 이제 ITF는 전부 다 버려라 라는 프로젝트로 이 KTA만의 새로운 태권도를 만들게 되죠.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배우고 있는 태권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TMI of People, TOP 방송의 이든양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네요. 이 앞전에 제가 진행했었던 이잡공 방송을 접고 오늘 이 새로운 컨셉으로 방송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첫 방송 내용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북한 태권도라고 알고 있는 이 ITF 태권도의 창시자시죠. 최용일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TF 스타일 태권도는 원래 북한 태권도가 아닌 남한, 그러니까 즉 대한민국의 태권도입니다. 이 대한민국 태권도의 첫 시작이 이 ITF 스타일 태권도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북한 태권도로 거론되는 이 국제 태권도 연맹인 ITF와 대한민국 태권도인 대한태권도협회 KTA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 태권도의 경우는 이 KTA라는 약자보다 이 KTA가 1973년에 창설한 세계 태권도 연맹의 약자인 이 WTF라는 약자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웃긴 게 이 WTF라는 문자가 이 외국 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 이라는 약자로 많이 쓰이는 통에 이 약자를 WT로 바꾼 부분이 있죠. 아무튼 이 두 태권도는 이 도복의 생김새부터 이 각종 수련법, 겨루기 방식이나 등등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좀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결과가 왜 생겼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1918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1944년에 일본군에 증용돼서 평양 42부대에서 근무했었던 이 최용일 씨는 이 조선 학도병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반일동맹 조직을 몰래 모으다가 발각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그리고 이제 평양 형무소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시작하죠. 그래도 다행히 1945년에 이제 우리나라 해방과 함께 풀려나면서 바로 창설된 이 대한민국 국군에 들어가서 육군 장성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국군의 군인들은 대다수 사병들이 전투는 별로 해본 적도 없는 일반 민간인들로 이뤄진 데다가 이제 막 생긴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이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경찰이라는 조직에 약간 보조 전력 같은 시대적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1947년쯤에는 일부 군인들과 경찰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군인들은 경찰한테 얻어 터지고 이제 오기만 했었죠. 당연히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각종 범죄자들을 막 때려잡아봤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경찰들을 상대로 실전 격투 경험이 별로 없는 이런 어린 청년 군인들이 당연히 싸움에서 이기기는 많이 어려웠겠죠. 아무튼 이런 군대의 허약한 이미지와 결과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한 최용일 씨는 자기가 일제시대 때 배웠던 이 쇼토칸 가라데를 기반으로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제 총과 대포 같은 무기들을 이용한 전투술 이외에 맨손 격투술을 한번 가르쳐 보려고 계획하고 그걸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새로 창설된 부대에 본인이 사단장으로 있을 때 부대 창설 1주년 기념식에서 자신이 가르친 군인들의 무술 시범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기념식에 참석해서 그 시범을 보고 야, 이게 바로 우리 고유의 무술 택견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 무술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특정 무술을 하는 행위를 보고 이게 우리나라 무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때 이게 택견은 아니고 땡땡땡이라는 무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딱히
본인들이 하고 있는 무술에 대해서 별다른 이름을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거 이름 좀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휴하에 있던 남태희라는 분과 함께 이 택견이라는 이름을 한자화로 이제 표현을 한 태권도라는 이름을 1954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대 내 이제 오도간이라는 도장을 창설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최용희 씨의 태권도는 개발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 군대에 이 태권도를 보급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한 개인의 무술이 한 나라의 군대 무술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1959년에는 대한태권도협회인 KTA까지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최용희 씨는 이제 세계로 눈을 돌려서 이제 국제 태권도 시범단과 태권도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베트남과 대만,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등 등지에서 시범 공연을 하면서 이제 세계 태권도 국제기구를 창설하라는 기초를 쌓았는데요. 결국 최용희 씨는 1966년에 국제 태권도 연맹인 ITF를 창설하고 본인이 이제 총재로 취임을 합니다. 당장 9개국으로 시작한 이 ITF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대한태권도협회인 KTA에 엄청난 질타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KTA가 원조 단체라고 해도 국내에서만의 규모와 그리고 세계적인 단체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분열이 아닐까 하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이 5.16 쿠데타에서 한 뜻을 모았던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벌어진 이 정치적 갈등이 이 태권도 단체 분열로 이어졌다는 설이 있는데, 솔직히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적인 부분은 당시 KTA가 ITF를 엄청나게 싫어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단체가 서로 옥신각신 싸움만 지속하는 부분 때문에 약간 중재 역할로 고안된 이 태권도 분규수습위원회라는 단체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태권도에 관련된 이제 어떤 업무는 KTA가 하고 어떤 업무는 ITF가 하자, 이런 중재 사항들이 좀 있었지만, 이것도 막씩 이걸 네가 왜 하냐, 이걸 내가 왜 하냐, 이런 이견이 생기면서 싸움이 끝도 없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제 최용희 씨는 좀 지긋지긋하다면서 1971년에 이 태권도 분규수습위원회를 탈퇴해버리고 결과적으로 이 수습위원회도 해체돼버리고 말죠. 이제 거기에 당시 KTA 7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은용 씨는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태권도라는 주제 단체는 이 KTA가 리얼 오리지널이니까 아류작인 ITF는 꺼져라, 이런 식의 선언을 해버리면서 이 두 단체의 나빠진 사이는 아주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최용희 씨와 박정희 전 대통령 사이 역시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지막지하게 나빠지면서 이제 국내에서의 활동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제 목숨까지 이제 위협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1972년에 최용희 씨는 온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KTA는 나라를 버린 최용희의 이제 ITF는 전부 다 버려라 라는 프로젝트로 이 KTA만의 새로운 태권도를 만들게 되죠.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배우고 있는 태권도입니다. 그리고 이 KTA는 1973년에 세계 태권도 연맹인 WTF를 창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두 단체는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4년 이제 ITF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3개국이 참여한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ITF는 이제 서양권을 중심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1980년에 최용희 씨는 북한 쪽으로 건너가서 자신의 태권도를 보급하는 좀 파격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일단 이 행위 자체가 참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 발단이 됐죠.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는 최용희 씨가 왜 북한에 가서 자신의 태권도를 보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런저런 설만 있지 100% 정확한 최용희 씨의 응답은 없었거든요. 아마 제 생각은 당시 대한민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권에 대한 혐오와
남북한의 민족적 유대감 뭐 이런 거 같은 부분이 아마 복합적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시 최영희 씨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 공개적인 매국노가 돼버렸고, 나중에는 최영희 씨를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 이런 민족적 애국심 같은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점점 이제 그의 곁을 떠나갔죠. 그리고 1994년에 올림픽 정식 종목의 태권도를 채택하는 부분을 둘러싸고 이 WTF와 ITF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WTF의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2001년에는 그의 아들인 최중화 씨와의 갈등도 좀 극심해져서 최중화 씨를 ITF 관련된 부분에서 퇴출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후계자로 장웅이라는 IOC 의원을 지명한 뒤에 사망하셨습니다. 뭐 나중에 최중화 씨는 2008년에 다시 남한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렇게 이제는 남북한의 WTF와 ITF 태권도 분열이 아닌 ITF끼리도 남북한이 분열되는 이 안타까운 태권도 분열의 역사가 또 반복이 됩니다. 뭐 일단 이 ITF 태권도계는 아버지 최영희 씨와의 부자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격투기로서의 실전성을 고집한 이 최중화 씨의 ITF와 가장 한국적인 무술을 원했던 최영희 씨의 의지를 이어간 장웅 씨의 ITF, 그리고 이 한국인들끼리의 분열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뛰쳐나와서 뭐 노코리안 이렇게 외치면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만든 베트남계 캐나다인인 트랑크한 계열의 ITF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4의 세력으로 이 오창진이라는 분의 계열도 있긴 한데요. 이 최중화 씨 계열의 ITF의 사무총장을 역임하다가 자금 횡령 의혹으로 이제 제명된 후에 자신을 따르는 이제 세력을 이끌고 새로 이제 세운 계열이긴 한데, 이분 건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대한민국의 국가 무술을 만들어냈지만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본인의 고집에 반대되는 주변 상황들로 인해서 그 뜻이 정말 많이 퇴색돼 버린 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최영희 씨인데요. 뭐 물론 처음에 시작의 마음은 당연히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셨겠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 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뭐 최영희 씨의 인생을 교훈 삼아서 뭐 저나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에 좋은 참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한번 ITF 태권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내에도 배울 수 있는 도장이 이제 꽤 되니까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이제 가셔야죠. 오늘 최영희 씨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제 방송에서 소소한 재미를 즐기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클릭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